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번 댓글들을 보면 교사들과 관련한 얘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교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교사들의 세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교사들이 43만? 뭐 어떤 자료 보면 47만도 있고 어찌됐건 뭐 대략 50만 미만입니다. 근데 교사들의 경우에 보면 어쨌든 교사들도 조직이라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쨌든 지금은 어디에서든 물론 혼자 뭐 프리랜서를 하지 않는 한은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원들의 수준 차는 나기 마련이죠. 예, 있습니다.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교사라고 해서 수준 차이가 없겠어요? 당연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준 차이는 이런 거에서 나타나죠. 우리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뭐 그게 교대이든 사대이든 어쨌든 시험 성적에 의해서 뭐 임용고시를 봐서 합격을 했든 어찌됐건 그때까지는 거의 엇비슷하겠죠. 하지만 이미 시험 성적은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는 이미 그 이전에 결정이 된 것들이죠. 물론 교사들은 나름대로 정말 어떤 사명감에 의해서 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교사직을 선호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르치는 능력만큼은 이미 임용고시 이전에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임용고시는 그냥 시험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조건을 통과하느냐의 여부인 것이지 그 사람이 이 교사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애정을 갖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 통과자가 이제 그 강사, 즉 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과 직결되죠. 어떤 교사들은 정말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뭐 죽어도 깨나도 못할 정도로 학생들에게 헌신하는 교사가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있게 마련이죠. 또 이 교사도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뭐 26, 7, 뭐 여자들이라면 24, 5, 6 요때 이제 교사가 돼서 가르쳐 가면서 세상의 풍파와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 사람이 만났던 한 교사가 만났던 사람 중에는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도 있겠지만 가끔은 정말 어이없게도 이 교사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었던 어떤 한 학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교사는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학부모 만나는 것을. 무섭다 그래서 진짜로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좀 피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결혼도 하고 자기가 애 낳아서 기르기도 해보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사람이 변하죠. 변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또는 제가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거에 보면 정말로 똘끼 있는 교사들이 있죠. 이해 못할 만큼의 똘끼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교사들도 있죠. 하지만 대다수는 이게 교사라는 직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일반적인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좀 선한 집단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선하다고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든지 다 선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하다. 조금 더.
이런 것이지 완벽한 조직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이 교사를 이해할 때 다른 조직보다 좀 괜찮은 조직인 건 맞지만 완벽한 조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교사만 이 지구상에 다 죽고 종말이 왔어요. 그래서 교사들만 남았다고 합시다. 학생과. 어쨌든 이제 거기에는 또 직업의 분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재밌는 사실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직업 세계군이 또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는 사기꾼도 존재하기도 할 거고요. 또 그 안에는 범죄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쓰리한다고 하나? 이게 몰래 훔쳐가는 걸 그 뭐라고 하죠? 쓰리해 간다는 게 맞나요? 표현이? 나 갑자기 까먹었네.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생기게 마련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예요. 그 다른 조직에 비해서 다른 일반 회사원의 조직들에 비해서는 좀 선한 집단인 건 맞다. 하지만 완벽한 집단이라는 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가끔 그 안에는 정말로 똘끼 있는 교사들도 있다. 이거 어찌 해볼 수도 없는 교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교장도 마음대로 못해요. 교장이라 그래서 다 하지 않아요. 교감이라 그래서 또 마음대로 못해요. 또 어떨 때 보면 교감도 또 똘끼 있는 사람이 있고 교장도 또 똘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답도 없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교장 전체를 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교장인 거죠.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감인 것이지 다른 교감은 멀쩡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 이게 결국은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사는 정말로 잘 기록해 주기 위해서 활동도 시키고 제가 아는 교사들의 상당수는 어떻게 저런 일까지 다 할지 라고 생각을 할 만큼 학생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한다는 게 말이 이상한데요. 그만큼 아낀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을. 야, 어쩜 저렇게 할까? 제가 만약에 교사였다면 전 절대 저런 교사가 될 수 없겠다. 정말 위대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완전히 그렇지는 않으니까 교사들 세계에서도 분명히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학생들의 어떤 가려운 곳 또는 궁금한 곳을 헤아려서 만들어주는 교사가 있는가 반면에 한 세상 태어나 쓰고 교사를 하고 있으니 이건 뭐 교사로 편하게 뭐 계속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조직에든 있는 거죠. 다만 회사 조직에서는 그것들이 조금 더 이제 쉽게 잘려지기도 하고 또는 또 아부자라는 사람도 진급하기도 합니다. 이 학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평교사가 좋긴 합니다. 좋아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교장 교감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부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기준은 늘상 하나죠. 저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게 일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방향이 얼마나 옳으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정말 괜찮은 선생님이시네, 정말로 괜찮은 교장 선생님이네, 정말로 괜찮은 교감 선생님이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에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이다 보니까 아닌 사람이 있고 긴 사람도 있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교사는 웬만하면 다 기록 안 해줘요. 기록 안 해. 왜 안 해주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기록해준다 해도 짧아.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어떤 아이에게는 특별히 해줘요. 왜 해줄까요? 그 애가 이쁜 거죠. 그 애가 이쁜 거예요.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애가 이쁜 거예요. 남교사, 여교사, 여학생, 남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뭔가 이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준.
그래서 그 학생이 저에게 다른 애들은 하나도 기록 안 해줬는데 저한테만 해줬어요. 라든지 또는 이 교사는 다 복붙을 해. 복사하고 붙여넣기, 복사하고 붙여넣기. 요즘 그렇게 하지 말래도 지금까지도 해. 교장 타착이 이것도 교장도 정말로 리더십이 있는 교장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몇 분. 그분들이라고 그래서 학교를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그럴 수 있나? 그러지도 못해요. 아, 정말 그 학교도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하나의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기록해 준다는 것은 복권 복인이 또는 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가는 것. 또 하나는 분명히 어떤 선생님들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상당 부분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틀린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잘못된 정보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학교 생활을 하라는 거죠. 선생님은 완벽한 존재인데 내가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들 다 나빠.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도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내가 만난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잡아서 선생님들 다 좋아, 다 나빠 또는 잘 적어줄 거야.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 사회를 좀 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어떤 교사는 분명히 내가 분명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교사가 볼 때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학생 자체가 아 선생님들은 내가 안 된다고 하나 봐, 난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생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선생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순수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그렇게 본다? 그런 거하고 관계 없어요. 어쨌든 선생님들은 정말로 다양한 부류가 있고 그 다양한 부류 속에 내가 만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다른 과목이나 다른 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쳐다볼 때요. 어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는 안 적어주니까 잘 안 적어주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가끔 댓글 보면 그런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데 있잖아요. 제가 모든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하면 24시간도 모자라고요. 48시간도 모자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48시간 내내 들을 수가 없죠. 아니 저 말고요. 지금 시청자분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48시간 떠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선생, 그러니까 이 교사가 정말로 다양한 부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나의 모습을 평소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선생님이 딱 적어준 그 한 과목 시간에 그 선생님 때문에 나머지 과목 안 적어준 것들도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했던 창체활동이나 지가 선택해서 동아리 갖고 다 했을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또 봉사활동도 지가 알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지가 한 것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것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얘가 합격선이다 아니다가 가려지는 것이지 몇 과목 선생이 안 적어줬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안 적어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사들은 정말로 다양한 부류가 있고 그 다양한 부류 중에 내가 만난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내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만의 장점, 내가 그냥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어찌됐건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발전 가능성이죠. 1년 전과 나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이 기록에 남게 하려면 1년 전에는 질문 안 했다면 1년 후인 지금의 나는 내가 질문하면 되는 거고요. 1년 전에 내가 책을 안 읽었으면 지금 나는 책을 읽으면 되는 거고요. 1년 전에 내가 성적이 나빴으면 지금 내가 성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발전 가능성이잖아요. 이게 인성이고요. 이게 학업 역량입니다. 이게 전공 적합성인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교사들의 사회라고 해서 뭐 무슨 별천지의 세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회인 것이고 그 보통의 사회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교사들을 만나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편한 마음에서 교사들과 대화하게 될 것이고 대화하게 될 것이고 소통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 발전에 자기가 훨씬 더 크게 더 많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